자, 2022-23 캠벨 12-3회 해설하겠습니다. 그 문제편으로는 10페이지, 11페이지 두 페이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쥐에게 항원 A와 B를 주사한 후 약 4주 뒤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주사했을 때, 자, A와 B를 주사했는데, 자, 우리 이거 앞에서 12-1에서 2에서 배웠죠. 얘는 넣자마자 바로 항체 A가 생겼으니까 항원 A에 대해서는 이미 기억 세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있었다가 거기서 증식해서 형질 세포가 되면서 항체 A를 만들었을 거고, 기억 세포는 분열해서 또 기억 세포를 일부 남깁니다. 항체 A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항체 B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요. 여러 비세포 클론 중에 하나의 비세포 클론이 활성화돼서 항체 B를 만들어내는 형질 세포가 되고, 동시에 이때 기억 세포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항원을 주사했을 때 항체 B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이 두 번째 4주 때 주사한 항원은 반드시 B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항원 A와 B에 반응하는 항체는 서로 다르죠. 자, 우리 항원에 대해서 항체는 1대1 특이성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A에 대한 항원, B에 대한 항원에 대한 항체 다 다릅니다. 맞죠? 자, 5주의 2주는 A와 B에 대한 면역 능력이 있다. 그렇죠? 5주일 때는 A에 대한 기억 세포도 있고 B에 대한 면역 세포도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2주에는 형질 세포, 5주에는 기억 세포가 항체 B를 만들어내냐라고 했는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항상 형질 세포예요. 자, 처음에 2주 때 만들어내는 거 항체 B 형질 세포죠. 기억 세포가 이때 만들어졌다가 4주 때 항원 B를 주사하면 이 기억 세포가 분열해서 일부는 형질 세포가 돼서 또 다시 항체 B를 만들어내는 거고,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아 있게 되겠어요. 항체를 만드는 건 늘 형질 세포입니다. 4번이 틀려요. 자, 아까 설명했죠? 항원을 주사하자마자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원 A에 대해서는 기억 세포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4번. 답은 4번. 자, 2번. 다음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다. 자, 우리가 백신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2차 면역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백신의 목적입니다. 식염수는 그냥 우리 생리식염수, 우리랑 등장액이 그냥 물을 주사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얘는 면역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면역 반응 일어나지 않아. 이 상태 때 병원균 A를 주사하면 방어를 못하게 된다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일어나서 잘 막으면 안 죽었겠지. 근데 여기서 자료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상체를 가지고 있으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자료를 알려준 거야. 근데 죽은 병원균 A를 주사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꼭 살아있는 애를 주사할 필요는 없다. 그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그 몰레큘라 패턴, 분자만 있으면 이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 형질 세포도 만들어지고 기억 세포들도 만들어진다. 기억 세포가 있기 때문에 11대면 기억 세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병원균을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병원균 A를 제거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가가 죽은 이유는 병원균 A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성이 없다. 이게 이제 이 세균을 죽일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맞다. 죽은 병원균 A는 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나에서 죽은 병원균 A를 넣었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병원균, 다음에 넣는 살아있는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은 A는 백신으로 사용됐던 거죠. 니은 맞습니다. 나에서 11호에는 쥐의 몸속에서 병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제가 설명해드렸죠. 우리 시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차 면역 반응은 4일에서 7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7일에서 10일이면 피크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 자주 나옵니다. 피크 이룰 때쯤엔 반드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고 봐도 된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맞는 개념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3번은 앞으로 피트도 언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HIV에 대한 방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꼭 그 내용을 몰라도 이 자료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HIV가 우리 몸에 만약에 감염되었다면 처음에는 1차 면역 반응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노란색은 바이러스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1차 면역 반응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HIV에 대한 항체, B세포도 활성화되고 T세포의 숫자가 T세포가 활성화되긴 되는데 HIV는 CD4 T세포에 감염하기 때문에 T세포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이때 감소하게 됩니다. 항체는 증가하는데 T세포의 숫자는 감소하게 돼. 이때 HIV는 우리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잠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면역계가 계속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숫자, 노란색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바이러스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때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라서 찔끔찔끔 바깥으로 점점 나오게 될수록 HIV는 이제 돌연변이로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잘 못 죽여. 기존에 있던 항체는 잘 못 죽이는 데다가 바이러스가 점점 TH세포를 감염해서 죽임으로 B세포의 활성화, 새로운 B세포 클론의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HIV 된 항체가 점점 떨어집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근데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봅시다. 가에 의해서 항체에서 HIV 수가 감소한다. 그쵸? 가 구간에서 노란색 HIV는 감소하는데 그때 T세포는 감소하잖아. 면역세포인 T세포는 감소하는데 이 구간 동안 항체 B세포에서 만들어진 파란색 HIV 항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HIV가 항체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겠구나. 항체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겠구나.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너무 틀려가지고 답을 고를 수는 있어. 자, 가에서 HIV 항체는 항상 B세포에 생성되니까 2번은 무조건 틀리죠. 그 다음에 HIV에 감염되면 즉시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자,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면 알 수 있는데 HIV에 감염되자마자 우리가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죠. 면역결핍 증상, 이걸 에이즈라고 합니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근데 그게 T세포 숫자가 1ml의 P에 TH 숫자가 200으로 감소했을 때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려요. 감염되자마자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년, 5년 정도 걸립니다. 백혈구 수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더 많다. 이거는 그 위에 나와 있잖아. T세포의 숫자가 그냥 백혈구의 숫자를 반영한다고 하시면 돼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백혈구 숫자는 감소하죠. 틀립니다. HIV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이 데이터를 보면 HIV 숫자가 증가한 구간일 때 항체의 양은 감소하여 있죠. 항원항체 반응은 더 적게 일어나겠죠. 1번이 답이고요. 얘는 우리 배우진 않은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제가 12-2회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쭉 설명했으니까 그걸 듣고 오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꽃가루가 처음에 들어오면 B세포가 IgE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더라. 그러면 걔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에 가서 달라붙더라. 그때 다시 한번 반드시 두 번째 다시 똑같은 항원,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원, 이 알레르기원을 알레르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면역학에서 한티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면 이 꽃가루가 다시 IgE 항원 항체 반응으로 IgE에 결합하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 염증 반응을 그냥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한다.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인 알레르기와 항체인 IgE가 반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항체 반응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알레르기원 항원으로 작용한 게 맞고요. 비만세포가 항체를 분비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항체는 B세포, 형질세포가 분비하게 됩니다. 히스타민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거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알레르기 증상은 약해지죠. 맞습니다. 꽃가루가 반드시 2번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IgE만 생성되고 알레르기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맞고 3번만 틀려요. 자, 5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항원이 침입하면 그 사이는 뺐네요. 내재 면역에 의해서 우리 TH세포가 먼저 활성화되면 얘가 B세포를 사이토카인 IL-4, 5, 6, 10을 분비해서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일부는 기억세포가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게 한다. 우리 지식형으로 외웠는데 위에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슴샘이 발달되지 않으면 T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TH세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B 림프가 기억세포로 만들어지려면 T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2차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기억 맞아요. 자, 세포성 면역 반응과 체액성 면역 반응. 위에도 봐도 그렇고 지식형으로도 그렇고 내재 면역이 TH를 활성화시키면 TH가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해서 세포성 반응을 일으키게 하면서 동시에 H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체액성 반응도 일어나게 하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요. 형질세포는 1차 면역 반응에서도 B세포, 2차 면역 반응은 기억 B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다시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형질세포는 1차 면역 반응도 B세포, 2차 면역 반응도 B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들려. 자, 6번. 자, 6번도 안 한 내용인데 제가 백신에 대한 내용은 안 했어요. 수능은 여러 번 기출된 개념인데 피트, MD 모두 다 백신의 내용은 MD는 한 번 기출됐네요. 피트는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알아두세요. 첫 번째 같은 거를 우리가 백시네이션 혹은 능동면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걸 수동면역이라고 합니다. 능동면역은 뭐냐면 병원균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병원균을 가열해서 불활성화 시킨 다음에 얘를 사람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 여기 세균은 죽었지만 펜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펜프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음에 똑같은 아이가 들어오면 2차 면역 반응 할 수 있게 하는 거,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걸 우리가 백시네이션 능동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다른 아이한테 세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면역 반응을 시켜. 거기서 우리가 혈청을 채취해. 자, 이거 제가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알아두라고 했죠. 혈청은 세포는 없어. 여기에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항체? 이 세균에 대한 항체. 그 항체만 얻어서 사람한테 주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항체를 주사받는 거. 이거를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수업 시간은 안 했습니다. 자, 가해 주사, 백시네이션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백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죠? 자, 나의 주사에게 토끼로부터 채취한 혈청에는 항체만 있고요. 혈청에는 세포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세포는 없습니다. 니은 틀려요. 가와나에서 불활성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펜프를 가지니까 항원으로 작용을 하죠.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려.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8번의 이 내용을 먼저 합시다. 자, 우리 사람은 쌍둥이를 얻기 어려운데 쥐는 이런 애가 이미 팔아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여러 개체. 여기서 1번 생쥐, 2번 생쥐, 3번 생쥐가 다른 개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온 걸 팔아요. 이걸 우리가 신제닉 마이스라고 합니다. 신제닉이라는 게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뜻이죠. 신이 같다라는 뜻이고 진, 유전자가 같다. 유전자가 같은 마우스가 있다. 새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에서도 생쥐 A와 생쥐 B가 나오게 되는데요. 생쥐 A와 B는 쌍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제닉.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생쥐 A한테는 처음에 항원을 주사했어. 그럼 1차 면역반응이 일어나죠? 네,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면역이 일어났다는 걸 항체의 농도가 주사한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 근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4개월 후에 항원 X를 다시 주사했을 때 제가 보라색으로 한 거 보라색 이 세포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상체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는 2차 면역 반응으로 항체를 많이 만드는데 이때 기억세포가 또 한 번 만들어지겠죠. 얘는 아까처럼 혈청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억세포를 얻어서 다른 개체인 생쥐 B한테 기억세포를 주사합니다. 기억세포를 이때 주사해서 이때 시점을 T1이라고 한다면 이때를 T1, 시점 T1. T1에는 기억세포를 넣었잖아. 기억세포는 형질세포가 아니니까 항체를 만들지 않아요. 이때 항체를 만든다고 했던 2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기억세포를 넣었는데 이거는 신제닉이니까 쌍둥이니까 이 기억세포가 죽지 않고 생쥐 B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이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항원을 주사하면 2차 면역 반응,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하는 2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아까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이 부분 어렵죠. 수능 레벨이 이렇게 어려워요. 요 정도도 피트도 이거보다 더 어렵진 않아. 딱 요 정도까지 하면 피트를 다 커버하는 수준이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 기출행 추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핵심 때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이 해설의 마지막 8번 문제 하겠습니다. 세균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을 알아본 실험이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1, 2, 3이 있어. 거기다가 X를 넣을 건데 셋 다 X는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 거기에다가 X를 넣을 건데 1과 3은 생리식염수를 넣었으니까 X를 넣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항체를 안 만들겠지.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생쥐 1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은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다 과정에서 측정했는데 생성이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생쥐는 죽은 X를 넣었지만 계속 나오네요. 죽은 X지만 얘네들은 팸프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X의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가 생성되겠죠. 당연히 생쥐 3은 안 해봤지만 3도 생리식염수를 넣었으니까 항체는 생성 안 됐겠죠. 그래서 2에만 X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 과정 1주 있다가 7일 있다가 혈청에서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2에서 얻은 혈청, 혈청이니까 세포는 없어. 여기는 항체가 있겠죠. X에 대한 항체가 있겠죠. 이 항체를 얻어서 3한테 주사했다. 제가 하이라이트 색깔을 맞춰놨어요. 이 빨간색 하이라이트. 2에서 혈청에서 X에 대한 항체를 분리해서 3한테 주사를 했어. 그 다음에 하루 있다가 X를 감염시켰어. 그런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봤죠. 근데 1번 생쥐는 당연히 항체 같은 게 없으니까 1번 생쥐는 바로 죽겠죠. 근데 2번 생쥐는 X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기억세포가 남아있고 항체도 있을 테니까 살겠죠. 3번 생쥐는 2번 생쥐로부터 X에 대한 항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항체가 세균과 결합했나봐요. X와 결합했나봐요. X를 죽였나봐요. 그래서 3번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 혈청은 2에서부터 얻은 혈청인데 X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지 혈청에는 세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맨 마지막 X를 다시 집어넣을 때 2에서는 X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특이적으로 일어났죠. 맞습니다. 3에서는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3에서는 2에서 집어넣은 항체 X가 항원과 결합했죠. 그러니까 살았겠죠.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 거 당연한 거다. 이번에 맨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 있던 내용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더 좀 심화적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음번에 또 핵심 때 이 내용 다시 한번 그때는 더 자세히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또 기출문제 풀고 하면 됩니다. 12-3 끝.